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역사 시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역사 컨텐츠를 하네요. 자, 이번에는 에티오피아 역사를 알아볼 건데요. 아니, 한국 역사도 몰라 죽겠는데 에티오피아 역사까지 알아야 되다니 진짜 힘들죠. 그런데 이게 또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에티오피아 커피 중에 시다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실 시다모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우린 여태까지 시다모 즐겨 마셨는데?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먹은 건 뭐지? 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 시다모의 이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의 과거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좀 더 볼륨 있는 자료로 제가 정확하게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쉽고 간단 명료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에티오피아의 메넬리크 2세라는 인물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황제가 에티오피아에 있던 쇼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자 에티오피아 초대 황제입니다. 쇼아 왕일 때 지금의 에티오피아 북부를 통합한 다음에 황제로 등극했고요. 이제 남부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정복 전쟁을 하면서 두 번 끝에 이제 점령한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을 점령한 장군이 그곳의 왕에게 이제 물어봤죠. 너희들은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왕은 시다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군은 고의적으로 시다마를 시다모라고 불렀고요. 자신의 황제인 메넬리크 2세한테도 시다모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말했었죠. 고의적으로 했다고. 잘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왜 고의적으로 했을까요? 바로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복종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거죠. 당연히 시다마 사람들은 저항을 했는데요. 저항을 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다마 사람의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니게 했고요. 각종 불이익을 이제 주게 됩니다. 이 불이익이 1974년 봉건제도가 폐지되면서 드디어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생각났어요. 네, 우리나라도 일본 일제 감정기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비하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부르고 있죠. 중국은 짱깨라고 부르고 일본은 쪽발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반대로 중국은 우리나라를 빵즈라고 부르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조생진이라고 부르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시다마 사람들을 시다모라고 부르니까 시다마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가슴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에서 이 시다마, 시다모와 같은 사례의 그 지방들이 두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면서 법적으로 잘못된 이름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시다마는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그 지방에 나는 커피를 유통할 때도 시다마가 아닌 시다모라고 팔면서 우리가 접하는 것도 이제 시다모라고 접하기 때문에 시다모가 더 유명해지고 더 편해진 거죠. 이제 최근에 와서야 ECX에서 시다모가 아닌 시다마라고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미 시다모라고 많이 퍼져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생두 수입 회사들은 시다마가 아닌 시다모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생두 수입하는 곳 중에 시다마라고 정확한 명칭으로 말하는 곳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아직 제가 그렇게 많은 생두 회사를 몰라서 그런가? 그런데 제가 이 사진들이 전부 다 ECX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있던 거고 이제 거래 내역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시다모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시다마, 끝이 A로 끝나죠. 제가 체크 표시한 게. 자, 여기까지가 시다마, 시다모에 관한 역사였는데요. 왜 아직도 우리는 시다모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단순히 철자 하나 차이라고 그냥 여기는 걸까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지 사람들의 정체성인데 이거를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게 아닐까요? 하루빨리 시다모를 시다마라고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추출 공부나 로스팅 공부할 때, 이제 과학적 이론 공부할 때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이럴 때 이런 역사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 공부 머리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두시면 자신의 상식이 쑥쑥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